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신문입니다. 월가의 음모론, 그리고 그 음모론이 착착착 맞아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월 달부터 12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아나가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월가의 음모론과 함께 우리 XRP 점차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있는 그 흐름, 과연 깨졌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내일부터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계속 있죠. 그 일정들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우리 XRP에게 어떠한 가격적인 흐름을 만들어 낼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XRP 가자! 자, 제가 지난 11월 달부터 12월 중순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우리 XRP 물량을 모아나가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극단의 공포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에 대한 근거가 나왔습니다. 기사로 나왔죠. 자, 기사로 나오기 전에는 제가 말씀드리면 갸우뚱갸우뚱 하셨을 건데, 기사로 나오면 여러분들 또 믿으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 내용 이제 맞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제가 11월 달부터 12월 중순까지 계속적으로 물량을 늘려가라고 한 이유,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비트코인은 패하지 않고 포획됐을 뿐 월가의 10일 작전. 자, 여기에서 요약된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말 월스트리트 주요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의 대규모 흡수를 통해 비트코인 시장을 조직적으로 장악했다. 개인 투자자는 공포의 매도를 했지만 대형 기관과 국부펀드는 오히려 대규모 매집에 나서며 자산의 판도를 바꾸어 놨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본질을 유지하지만 경제적 이익의 중심은 점차 제도권과 월스트리트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11월 달과 12월 달 시작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이 정말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극단의 공포를 느끼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극단의 공포를 느끼면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지난 영상과 라이브 방송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착착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언가 맞아 들어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내용 전부 다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안쪽에 들어가서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포획되었습니다. 월가가 2008년 이래 가장 조직적인 금융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단 288시간 만에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자산을 흡수했습니다. 뭡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까지 모두 다 3대 자산들을 모두 다 흡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개인들에게 극심한 공포를 주면서, 자, 여기서 보면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JP모건이 레버리지 비트코인 채권을 제출했고, 앞서 제출했죠. 그때 제출할 때 기초자산이 뭐였습니까? 바로 블랙록의 기초자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뱅가드,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에서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다 말씀드렸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였었다? 월가에서 계획한
그 하나의 금융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4개의 기관이 12일 동안 총 자산 20조 달러를 투입을 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야, 20조 달러.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여기에서 강제 매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흐름들, JP모건의 경고문이 발표되고, 그리고 JP모건이 계속적으로 보고서를 통해서, 그리고 블랙록도 보고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너희들 편입되지 못할 거야. 편입되지 못할 거니까 너희들은 추출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비트코인을 매각을 해야 된다. 비트코인의 비중이 너무 많으면 들어올 수 없어. 전통 금융권에 들어올 수 없어. 계속적으로 배척을 하고 있죠. 이건 뭡니까? 돈의 싸움입니다. 돈의 싸움에서 월가가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월가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죠? 그것들을 뺏어서 전통 금융권으로 집어넣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경제는 월가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혁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혁명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모든 수익원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다? 월가로 가고 있다.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월가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돈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 월가가 이길 수밖에 없었다. 모여서 20조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입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월가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전통 금융권이 아닌 애들에게 분명히 극단적인 공포심과 매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었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흡수했다? 월가에서 흡수했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11월 달, 12월 중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물량을 늘려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뭔가 착착 맞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들 착착 맞아 들어가고 있죠. 이상 없습니다. 자, 이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계속적으로 물량을 늘려가야 된다. 여기 보면 리플 디지털 자산의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다. 40억 달러 투자, 원스톱 인프라 구축하고 있다. 자, 요약본입니다. 리플은 가상자산 인프라 시장의 원스톱 샵을 목표로 40억 달러를 투자하고 금융 인프라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다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XRP ETF 10억 달러 돌파가 임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억 달러 넘어섰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표 있죠. 표에서 1단계가 점차 벗어나고 있습니다. 1단계가 벗어난다는 것은 2단계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 목표가가 얼마였습니까? 4천에서 6천원 사이였죠. 자, 이제 시작될 겁니다. 월가에서 작전도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XRP 이제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면서 제가 상승의 조건 3가지, 이 3가지 중에서 지금 2가지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분명 다른 흐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2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12월 11일 금리 결정 전까지는 지금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아직까지 방향성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전체적인 추세의 전환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직은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지금 일본의 금리 결정이 12월 19일 날 있습니다. 자, 이 2가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지금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지방은행들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베팅을 해놓은 게 아니고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 쪽에 베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면 이 모든 채권들이 정말 크게 손해로 작용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은행들이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일본의 중앙은행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악수를 둘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우선은 일본의 금리 결정은 미국의 금리 결정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고 미국의 금리 결정 이후에 영향을 받아서 분명히 금리가 결정이 될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부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니까 자, 어떠한 내용인지 다시 한번 이전의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미국이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파월이 매파적 발언을 하느냐 아니면 비둘기파적 발언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일본의 금리 결정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일본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의 조건의 첫 번째가 바로 추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추세는 아직 하락 추세다. 그렇긴 하지만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분명히 저점은 찍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다. 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래량.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다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거래량이다. 자, 이런 거래량이 하면 분명히 저점은 찍었고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인데 확인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추세 흐름에서 여기서 분명히 하락 추세의 상단을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 제1차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누구보다 먼저 말씀드린다고 했죠. 지금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싶다. 그리고 12월 11일 새벽 4시에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 이것 전부 다 라이브 방송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죠. 거기까지 같이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 심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을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 시문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이었습니다.